요소수 대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딱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이죠. 기업을 경영할 때는 서플라이어를 다변화하는 것은 상식 중 상식입니다. 서플라이어를 다변화하지 않고 일원화하면 서플라이어 파워가 점점 커지고 결국 물건을 받는 입장에서는 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특정 국가, 그 나라의 요소 공급 97%를 의존하는 상황이 왔는지 의문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은 자체 생산 시설이 많아서 세계적인 품귀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요소수가 없어서 물류가 멈춰설 위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 호주에서 갑자기 요소수 자그마치 2만 리터를 수입해 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공중급유기를 사용해서요. 전투기 급유를 하라고 사놓은 비행기가 어쩌다가 정치쇼용 화물기로 전락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비행기를 쓰면 공중급유기이기 때문에 호주까지 한 번도 비행기를 내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 호주는 원래 직항이 가는 나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간편이 돼서 직항이 별로 없는데 원래 민항기가 다 직항으로 가는 거리예요. 10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주 노선보다 훨씬 짧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공중급유기를 사용해서 쉬지 않고 갔다 올 수 있다라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는 헛소리인 거죠. 요소수는 디젤차에 붙어있는 촉매 환원 장치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예전 디젤차에는 이런 장치가 안 붙어 있어서 오래된 디젤차는 요소수가 필요 없고 비교적 최근 생산된 디젤차는 요소수를 넣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을 따르는데 배출가스를 유로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2014년에 유로 6단계까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차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형 트럭, 중장비, 승용차에 모두 SCR이라는 촉매 환원 장치가 붙게 된 겁니다. 이 장치는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에서 산소를 분리해서 질소와 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대기 오염을 줄이는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지금 차들은 아예 운행이 안 되거나 성능이 심각하게 저해되게 되어 있어요. 2만 리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수치로 들리지만 톤으로는 사실 20톤 정도밖에 안 되죠. 사실 2만 리터는 이거 16톤급 유조차에 실리는 탱크 하나가 싣는 양이 2만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조차 한 대 분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요소수는 얼마나 쓰이느냐? 일반 디젤차는 보통 10리터 정도 요소수가 들어가는데 운행량에 따라 다르지만 몇 달에 한 번 보충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화물차입니다. 연료를 많이 소모하듯이 요소수도 많이 소모해요. 300에서 400km 정도 운행을 하면 10리터를 보충해주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소요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5톤 기준 월 300에서 400리터를 사용하고 25톤 트럭 기준 매월 500에서 1000리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수 2만 리터는 승용차에는 하나도 안 준다고 치더라도 화물차에 20리터씩 1000대를 넣으면 없어지는 양이에요. 25톤 트럭 단 20대를 한 달간 굴릴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요소수를 넣는 화물차는 몇 대나 되느냐? 총 화물차가 330만 대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차는 54만 대예요.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승용차는 138만 대, 승합차가 2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차는 200만 대나 되고 그 중에 월 수백 리터를 쓰는 화물차가 54만 대나 되는데 2만 리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단 1000대 분량이, 1000대가 한 번씩만 넣을 수 있는 분량이.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0년 한국의 차량용 요소 수입량은 8만 톤입니다. 차량용 요소수 1리터를 만드는데 요소가 325g이 들어가요. 그러면 8만 톤의 요소는 약 2억 4천만 리터의 차량용 요소수가 됩니다. 사용량 통계는 추산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2020년에 대략 2억 1,700만 리터가 사용됐다고 해요. 2억 4천만 리터 분량의 요소수가 수입된 것은 확인이
됐으니까 이 정도 사용량 수준이 맞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동일한 양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요소수 사용량은 사실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걸 365로 나누면 한국의 하루 요소수 사용량은 59만 4,520리터, 시간당 24,772리터의 차량용 요소수가 대한민국에서 사용이 됩니다. 결국 2만 리터의 요소수는 한국에서 약 48분간 사용할 분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48분 분량의 요소수를 수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얼마냐? 공중급유기 KC330은 에어버스 A330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에어버스에 의하면 A330은 시간당 유지비가 25,000달러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호주 왕복의 20시간을 기준으로 50만 달러, 약 6억 원 가까운 돈이 소요되는 거예요. 요소수가 필요한 차 200만 대 중에 1,000에서 2,000대의 차에 한 번 넣을 요소수를 가져오는 쇼를 위해서 허공에 6억을 뿌리는 거예요. 세금 6억을 뿌리는 겁니다. 게다가 요소수는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을 막겠다고 도입된 시스템인데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인간이 고작 요소수 2만 리터를 위해서 시간당 항공유 5.8톤을 쓰는 KC330을 띄워서 탄소 연료 116톤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문제인식 정치 철학 아니냐? 진짜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 쇼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확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민간 기업이 호주의 어떤 민간 기업이랑 계약을 한 건데 자기네가 어떻게든 숟가락을 얹어 보려고 마치 자기가 구해온 것인 양 쇼를 벌이려고 그걸 정부 보도자료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기가 뭔가 해결한 것처럼 보이려고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를 띄워서 고작 20톤 유조차 한 대 분량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민간 기업이 요소수를 적게 구해왔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 모자란 물건을 자기네 사업 규모에 맞게 어떻게든 구해온 거니까요. 근데 그걸 수억 원의 세금을 써가면서 정치 쇼를 하고 자빠진 정부의 행태가 토 나오는 거죠. 아마도 얼마 있으면 이런 꼴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군대가 요소수를 호송하고 탈취범들이 총기를 들고 침입해서 요소수를 요구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대테러 부대가 요소수 보호 훈련을 하는 꼬라지를 누가 봐도 한심한 그야말로 얕은 수작에 불과한 짓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2만 리터를 군 수송기를 띄워서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의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게 대체 얼마나 쓸 양인지, 대체 왜 군대가 거기 나서는지, 게다가 정부가 확보한 물량이 아니라 그냥 민간 기업이 계약한 물량, 원래 들어오기로 했었던 물량이라는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랑스러운 문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있는 소주 한 병만 줘라.